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이제 손주나 돌봐야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 했던 사랑은 다소 미숙했습니다. 뜨겁지만 쉽게 상처받고 서툴러서 금세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지혜로 바뀌었고 실패는 성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황혼의 시기,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진솔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기쁨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황혼의 사랑이 영화 속 로맨스처럼 술술 풀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나답게 살고 싶은데 솔직히 연애도 해보고 싶어. 근데 돈 문제도 걸리고 애들 눈치도 보이고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맞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제일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 문제죠. 젊었을 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끄떡없었지만 지금은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혈압 걱정에 여행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상대가 아프면 함께 간병해야 하는 책임도 생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변 시선이에요. 이 나이에 연애라니 쓸데없는 짓 아니냐 하는 말들. 사실 그런 말은 듣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본인도 외로워서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황혼의 사랑은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더 깊고 값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민수 씨와 지연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수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시니어 문화센터의 사진 모임에서 지연 씨를 만났죠. 지연 씨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터였습니다. 둘은 처음엔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민수 씨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 지연 씨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으니까요. 여행만 가도 일정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애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지연의 자유로움 덕분에 웃는 시간이 늘었고 지연 씨는 민수 덕분에 생활이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에리히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갈등에도 책임을 지고 다름을 존중하며 꾸준히 이해하려 애쓴 것.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모든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영호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두 사람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만나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며 설렘을 나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문제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영호 씨는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고 수진 씨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이 강했습니다.
생활 습관도 달랐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일정한 패턴을 원했지만 수진 씨는 그날그날 기분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갈등이 쌓여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소통 부족도 큰 문제였습니다. 서운한 점을 바로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다가 폭발하는 일이 잦았죠. 여기에 경제적인 관점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각자 재정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지만 영호는 부부처럼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가족들의 반대까지 겹쳤습니다. 영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새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지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갈등이 얽히면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황혼의 사랑이 아름답지만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면 끝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별이 곧 실패만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배운 교훈은 다음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황혼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준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프롬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기술이라 했습니다. 기술은 배우고 연습해야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대상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프롬은 사랑을 관심, 책임, 존경, 이해, 지식의 5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관심이란 상대의 삶과 행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책임이란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 존경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해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는 것. 지식은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것. 황혼의 사랑은 바로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깊어집니다. 단순히 의지하거나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완성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혼자의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와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황혼의 사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사랑을 해? 그저 필요해서 외로워서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진짜 황혼의 사랑은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오고 하루가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라서 더 즐겁기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돌아보면 젊은 날의 사랑은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상처와 실패, 후회와 눈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민수 씨와 지연 씨처럼 황혼의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호 씨와 수진 씨처럼 아프게 끝나기도 하지만 그 경험조차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여전히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기술입니다.
에리 프롬의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기쁨이다. 황혼의 사랑이야말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이 채널에서는 황혼의 사랑, 시니어 라이프, 그리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